4월 9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22대 총선 본투표가 내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민주당 일당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 대표는 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김건희를 법정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한편 여당은 105석에서 140석, 민주당은 120석 이상 153석 플러스 알파를 내다보았습니다. 2대남 6대남 여론조사를 보니까 살짝 국민의힘이 앞서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평산마을에서 한 유튜버와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영석 후보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그는 성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준혁 후보의 역사 인식을 두고 연일 막말로 몰아가는 조선일보는 지면에 단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73학번인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자신의 큰 이모가 낭낭클럽에 동원돼 미군과 관련돼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피도 살도 일본과 하나가 되자고 외쳤던 김환란이라며 김환란 전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김준혁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온 조선일보는 집회 내용을 본질과 무관함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집회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점을 일면에서 다뤘고 고은광순 이사장이 과거 북한에게 했던 우호적인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발표 시기가 이례적으로 총선 다음 날로 미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한 해 동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최종 확정하는 절차인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던 국가결산 보고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한을 지나 감사원에 제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 의견을 의식해서 일부러 총선 후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장담해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와 예비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 측에서 증원 숫자에 대해 재검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지부 차관이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다고 했다가 엎었지요. 정부는 다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증원 숫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유예는 없다라면서 말이죠. 각 대학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의대 정원이 확정된 내년도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이상 끌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가 해법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던 터입니다.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주로 야권 인사 또는 전 정부 인사 수사의 혈안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통계를 냈는데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인 비리 관련 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검찰로부터 징역
함께 15년을 구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사건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끊임없이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공모했다는 진술을 하면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내게 말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개 수사 1년 만에 임현주 MBC 기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임 기자의 속옷 서랍까지 뒤졌던 경찰이지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는 초유의 시도, 많은 논란과 비판을 자아냈었지요. 무리한 수사가 곧 종결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의 찬성은 97.5%였습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이제 정상 기업이 돼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